이제 종목 코드와 종목명을 API를 이용해서 서버로부터 받아오고 그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 클래스 객체의 리스트 컬렉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까지 해봤는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이용을 해봐야겠죠. 뭐 종목명이나 종목 코드는 앞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이제 어떻게 이 종목명, 종목 코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 대표적인 예는 우선은 검색을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HTS에서 어떤 종목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 종목 코드를 검색을 하기보다는 주로 종목명을 검색을 하고 그 종목명을 검색을 하면은 HTS 내부에서는 그 종목명에 해당하는 종목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정보를 불러올 텐데요. 우선 어떻게 하면은 그 검색창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목창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는 텍스트 박스가 되겠죠. 우선은 텍스트 박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또 디자인 부분에서 텍스트 박스는 이거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즉 텍스트 박스에 종목명을 검색을 하면 해당하는 종목명의 코드를 불러오는 과정을 해볼 건데요. 저는 종목명 그다음에 버튼 추가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입력된 종목명에 해당하는 종목 코드를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색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버튼 네임은 서치 버튼. 그리고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search 텍스트 박스 목적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검색을 했을 때 해당하는 종목명에 해당하는 코드를 출력을 해야겠는데요. 우선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버튼 이벤트가 아래 있었는데 여기 만약에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 스테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 줘야겠죠. else if sender.equals search 버튼이 눌렸을 때 이제 search 버튼이 눌렸을 때는 요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값을 읽어서 해당하는 종목명의 매핑되는 코드가 있겠죠. 그 코드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검색이 눌렸을 때 search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먼저 읽어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안에 값이 들어있고요. 이 값을 스트링 형태의 이제 search 아이템 네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 스트링 값을 search 아이템 네임 즉 버튼이 눌렸을 때 텍스트 박스 안에 텍스트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search 아이템 네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search 아이템 네임을 이용해서 이 아이템 인포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동일한 종목명 객체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수많은 종목들 중에 내가 검색한 종목 아이템 명에 해당하는 객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객체는 하나가 아니죠. 아까 봤듯이 종목 리스트에는 다양한 종목들과 종목 코드에 해당하는 객체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거를 탐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검색을 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잠깐 이 화면을 보자고 하면 지금 아이템 인포 리스트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이게 하나의 객체가 되겠죠. 아이템 코드와 아이템 네임을 갖는 객체 하나, 객체 둘 해서
국내에 상장된 주식 수만 해도 약 2,300, 4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리스트 중에 코스피가 대략 한 8, 900개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그 800개 중에 내가 원하는 종목명을 검색했을 때 이게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검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치를 할 때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순차 탐색이라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아이템 네임과 내가 서치한 이름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동일하다고 하면 이 객체가 바로 내가 찾는 객체가 될 거고요. 아니면 그 다음 인덱스로 넘어가서 또 비교를 해줍니다. 만약에 동화약품도 아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 다음 인덱스로 또 넘어가서 검색을 하고요. 만약 내가 입력한 서치 값이 우리은행이다. 그러면은 두 번만, 이제 0, 1, 2, 총 세 번 만에 내가 원하는 객체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에 해당하는 코드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종목명이 이 리스트 인덱스 중에 가장 뒤에 있으면 모든 인덱스를 확인을 해서 내 코드를 찾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내가 서치에 입력한 텍스트 값이 동일한 종목명이 해당하는 객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탐색을 한다고 해서 순차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죠. 이 밖에도 검색을 할 때 속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만 개 또는 1000만 개의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종목을 검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순차 탐색을 이용해서 탐색해 보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 만약에 속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바이너리 서칭이라던가 인덱스 서칭 또는 해시 서칭 같은 다른 훨씬 속도 측면에서 빠른 서칭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장 간단한 시퀀셜 탐색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서치 네임과 동일한 종목 코드를 아이템 인포 리스트에서 찾아야겠죠. 아이템 인포 리스트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int i는 0, i는 우선 끝까지 확인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포문을 돌릴 건데요.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서치 아이템 네임과 아이템 인포 리스트의 i번째 인덱스, 이제 0부터 개수만큼 다 확인을 해볼 건데 아이템 인포 리스트 i의 아이템 네임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서치 아이템 네임이 동일하다면 만약에 아이템 인포 리스트 i의 아이템 네임과 내가 검색한 서치 이름이 동일하다면 출력을 해줄 수 있겠죠. 해당하는 코드를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보여주자면 메시지 박스 .show 그러면 아이템 인포 리스트의 i번째 해당하는 i가 0일 경우에는 첫 번째가 되겠고 1일 경우에는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 코드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경우일 경우에는 검색하는 코드와 그 종목명과 이제 객체의 종목명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출력을 한번 해보자면 우선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종목 코드가 아까 위에서 콘솔로
찍어 주었었죠.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한번 검색을 실제로 해봤을 때 종목명을 정확히 찾아내는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뭐 중간쯤에 있는 AMP라는 종목명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AMP 검색을 누르면 지금 버튼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이거는 뭐 해당하는 종목 코드가 없을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 서치 버튼에다가 이벤트 등록을 안 해줬죠.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하실 수 있는 실수인데요. 이벤트를 만들었어도 그 이벤트를 등록해주지 않으면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런 명령을 실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로그인 버튼 누르고 로그인에 성공을 했다면 이제 종목 코드와 종목명을 출력을 했었죠. 그리고 이 중에 하나인 아까 AMP라는 게 종목 코드가 몇 번이었죠? AMP가 015260. 그럼 015260을 잘 출력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검색을 누르면 015260을 정확히 찾아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전력을 검색을 해보면 자, 한국전력은 015760. 자, 015760을 정확하게 찾아냈죠. 자, 이 과정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포문을 돌면서 0번째 인덱스에는 아이템 인포 리스트의 0번째 인덱스에는 종목 코드와 종목명에 해당하는 값이 90050과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값이 들었을 거고요. 1번째 인덱스에는 00020 동아약품, 그 다음 인덱스에는 000030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있을 텐데 원하는 종목은 방금 AMP라는 종목명을 검색을 했을 때 이걸 하나씩 비교를 하는 겁니다. 포문을 돌면서 i가 0일 때는 중국 원양자원과 AMP를 비교했지만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문이 실행이 되지 않고요. 또 그 다음 i가 1일 때는 동아약품과 AMP를 비교했고요. 우리은행과 AMP, KR모터스와 AMP 순서대로 쭉 비교를 하다가 계속 비교를 하다가 만약에 여기서 AMP라는 종목이 있었죠. AMP가 015 여기 즉 이 순간 이게 인덱스가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당 인덱스에 도달했을 때 아이템 네임과 AMP를 비교를 해서 이제 이 부문이 true가 됐죠. 그래서 해당하는 I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 코드를 출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출력을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포문이 계속 돌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비교를 해서 동일한 종목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력은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굳이 위에서 AMP를 찾았는데 뒤에 것까지 검색을 계속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검색하려는 종목이 우리은행이었으면 포문을 3번만 검색을 해도 찾을 수 있지만 출력 후에도 계속 뒤에를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았다면 이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고 이제 그때 포문을 끝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뒤에 붙여주는 게 좋고요. 브레이크를 붙여주면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는 순간 메시지 박스에 종목 코드를 출력을 해주고 이제 포문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럼 굳이 불필요하게 뒤에 부분을 비교를 해서 컴퓨팅 이제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명을 검색을 해서
종목 코드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즉, 찾아낸 종목 코드는 이제 별도로 종목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라던가 현재가라던가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AMP인데 ANPA 또는 AMP인데 AM4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원하는 종목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은 제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떴고요. 데이터가 없는 상태였죠. 다시 로그인을 하고 종목 코드가 다 불러와진 이후에 AMP를 검색하려고 했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만약에 AM4라고 검색을 했다. AMP를 검색을 하면 정상적으로 코드가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실수로 AM4 검색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AM4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어떤 종목을 검색을 하려고 했을 때 불명확한 경우에 도움을 주는 게 이제 밑에 유사한 단어들을 존재하는 종목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많이 HTS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고 치는 순간 A로 시작되는 종목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구현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즉, 이 텍스트 박스에 뭔가 서포팅을 해주는 거죠. 텍스트 박스로 검색을 할 때 오토 컴플리트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을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자동 완성이라고 해서 A를 쳤는데 예를 들면 뭐 A핑크라던가 뭐 A포스1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한정된 종목 코드, 종목명 내부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은 텍스트 박스에다가 그렇게 오토 컴플리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퍼티 중에 속성값 중에 오토 컴플리트 모드를 suggest append가 있는데요.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suggest를 해주면 되고요. 오토 컴플리트 소스는 이제 오토 컴플리트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단어나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한정된 단어 목록 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추가를 한다고 해서 커스텀 소스, 이제 뭐 히스토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용자가 검색했던 목록들이 되겠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소스를 얻어올 수 있는데 저희는 직접 커스텀 소스라는 형태로 즉 저희가 그 목록들의 제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박스의 오토 컴플리트 소스는 커스텀 소스로 그다음에 오토 컴플리트 모드는 서제스트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텍스트 박스에 값을 미리 추가를 해놔야 되거든요. 언제 해주면 좋은가 하면 이 값들을 다 불러왔을 때 우선은 아까 지금 이 온이벤트 커넥트가 호출됐을 때 종목 코드와 종목명을 다 값을 불러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출력을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제 오토 컴플리트를 해주기 위한 코드를 좀 몇 가지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아이템 코드 호출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이 아이템 인포 리스트에 종목명과 종목 코드 객체들의 목록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이 이후에 이제 서치 텍스트 박스에다가 오토 컴플리트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 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어떤 범위 내에서 오토 컴플리트를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소스를 만들 때는 new 오토 컴플리트 소스 컬렉션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객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원하는 값을 미리 넣어 놓으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에 참조 변수를 만들고요. 컬렉션 소스는 그렇죠? 소스에다가 원하는 값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미리. 그러면 이거를 포문을 이용해서 int i는요. 이제 소스는 저희가 불러온 종목 목록이 되겠죠. 그거는 현재 아이템 인포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템 인포 리스트 카운트만큼 포문을 돌면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i가 아이템 인포 카운트보다 적을 때까지 소스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source.add 소스에 추가를 하는데 누구를 추가를 하느냐? 아이템 인포 리스트의 i번째 인덱스에 있는 종목명을 추가를 해주면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 인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객체의 아이템 이름, 즉 종목명들을 소스에다가 미리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arch 텍스트 박스 안에 소스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auto complete custom source를 소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보면은 우선 소스를 객체를 만들고 그게 바로 auto complete string collection이고요. 소스에다가 아이템 인포 리스트에 있는 즉 종목 정보에 들어있는 종목명들을 하나하나 더해주어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즉 소스에는 이제 포문이 완료가 됐을 때 모든 종목명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명 들어있는 소스를 텍스트 박스에다가 autocomplete custom source라는 필드 값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종목 코드가 없고요. 이제 로그인에 성공을 하고 종목 코드를 다 불러왔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A4, AMP 보시면 이렇게 종목 명들 중에 A가 앞에 있는 종목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고 치면 삼성전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명을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따라서 이 종목명에 해당하는 종목 코드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종목 코드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종목 코드의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